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수 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강원도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의 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감염자가 발생하는 비율을 이들이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로 나눈 값을 지역별로 산출했더니 강원도는 1.13으로 1.61인 인천, 광주, 경북, 경남, 부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0명대에 접어들면서 지자체의 선별 검사소마다 검사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도입된 신속항원 검사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확진 신뢰도를 높이고 감염병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업무 효율을 위해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확진 여부 판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릉시 종합운동장의 선별검사소입니다. 강릉시의 하루 확진자 수가 200~300명대로 나타나면서 이곳의 검사 건수도 하루 2,000여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들어가려면 검사하라 그래서 검사하러 왔는데 평소 PCR 검사보다 검사 결과가 한 30분 정도 바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편리했어요. 지자체들이 3주 넘게 신속 항원 검사를 해봤더니 100명 가운데 3명꼴로 양성이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2줄이 나오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뜻인데 이렇게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바로 PCR 검사를 받고 확진 여부를 진단받습니다. 전문 의료 인력이 직접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강릉시에서는 양성이 나온 사람의 98%가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채로 이제 확진 때까지 24시간 동안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가 조금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감염 집단이 늘면서 그동안 참고용으로만 생각했던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신속 항원으로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유병률이 올라가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아지면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고 증상이 있으면 그걸로 대부분 확진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10%를 신속 항원 검사에서 찾아냈다며 추가 감염 확산 차단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생략한 확진 판단 자료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활용하기까지는 정책적 판단에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강원도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강원도 관광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강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 후보들이 제시한 그 해법을 이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관광 자원은 풍부한데 관광 인프라는 낡았다. 관광지 강원도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뛰어난 자연환경과 접경지라는 특수성, 그리고 수도권과 인접한 위치까지 풍부한 관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점차 커지는 여가 생활의 중요도를 고려해 대선 후보에게 대안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DMZ와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관광 인프라를 재건해 강원도를 남북 교류의 장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등을 내세웠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좀 갖춰져야 될 텐데 거기에 더해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확대된다면 거기서 새로운 추가의 이제 기회가 생겨난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강원도가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날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양강과 의암호, 평화의댐이 있는 춘천 호수권,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품은 환동해안권, 탄광과 강원랜드가 위치한 폐광 지역권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강원도가 희생을 해왔으면 거기에 대한 또 상응하는 보상이 있냐 그런 건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 주 4일제라는 자신의 대표 공약에 맞춰 체험과 체류, 치유를 주제로 한 관광 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촌 체험과 캠핑이 가능한 중소형 관광지를 발굴하고 청정 자연을 활용해 녹색 치유 관광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의 품속에서 휴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로 통하는 교통 접근성을 더 높이고 정부 주도로 녹색 치유 관광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동해안 해양 자원을 집중 개발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강원도로 유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해안 일대를 해양 레저 휴양 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고령 인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필요 예산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4조 4천억 원, 안철수 후보가 2조 9천억 원, 심상정 후보가 5천억 원이라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수호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권 첫 행선지로 원주를 방문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원주를 위해, 강원도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후보는 중앙동 문화일거리에 운집한 지지자들 앞에 서서 방역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더 이상 봉쇄가 아닌 유연한 방역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병, 재난, 전쟁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 신속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방역 문제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소상인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지역화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취임 후에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 50조 원 이상 확보하고 그동안의 손실 다 보상하고 신용 불리한 자 다 신용 대사면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탈까 말까 탈까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석열 후보가 사드와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쟁과 위기는 경제를 망친다.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정치 보복이 난무하는 나라가 아닌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문화와 예술이 자유롭게 숨쉬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5강으로 그리고 세계에 내놓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세계의 인권과 평화와 환경에 기하는 위대한 선도국가로 만들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첫 강원도 유세에서 원주를 포함한 강원권 현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두 차례 더 강원권을 방문해 도내 표심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 지역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도, 최근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립학교라 징계 권한이 학교 측에 있어서 사후 처리까지 제대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공분을 키운 건 학교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기간제 교사인 30대 여성 A씨가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자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손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키스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징계를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도 이후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든 학교,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나섰습니다. 또 부교육감이 직접 이번 사안을 지휘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넘게 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까지 됐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통보가 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 측으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피해 여교사는 가해 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 측을 상대로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저 좀 보호해달라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A씨가 2차 가해자로 지목한 학교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감사도 시작됐지만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뿐 징계 권한은 재단에 있습니다. 사립학교 인사권은 이제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징계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교육청이 징계 권한을 갖게 됐지만 시행이 다음 달 25일부터여서 이번 사건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정책협력회의를 처음 갖고 한탄강 지속발전, 군사규제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 중심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초광역권 동서남북 평화도로 연결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용문 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광역관광특구 공동지정, DMZ 평화지역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이 국방개혁 2.0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인천 접경지역 10개 시장들의 협의체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철원에서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춘천 속초철도 제409, 양구군 용아리 교량 설치와 접경지역 시장군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군소음법 시행령 개정, 국방개혁 2.0 피해지역 이전기업 지원 확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내 UN 사령부 관할 지역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건설공사와 설계 용역 발주액이 3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건설공사 3,637건, 2조 8,614억 원, 설계 용역 1,180건,
2,153억 원의 발주 계획을 오늘 도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최대 사업비는 600억 원이 들어가는 지방도 415호선 정선 여탄 고양도로 신설공사, 설계 용역은 수자원 공사에서 발주하는 강릉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70억 원입니다. 영동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영동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99.2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이달 심리 지수는 94.7로 지난달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등 세부 항목의 심리 지표가 대부분 지난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영동 지역의 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273가구가 응답해 9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예비 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어제부터 창업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68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이 지난해 1372 전국 통합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강원도 소비자 상담 12,803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영향으로 전체 상담 건수가 11%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사 투자 자문 상담이 40, 5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가장 많은 상담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의 86%가 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한 불만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 작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위탁해 학령 인구 감소와 산업체 인력 수요 변화에 따른 도내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적정 모집 인원을 비롯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바탕으로 도내 직업계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